국내 1호 영리병원을 노리는 싸널병원 허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본의 실체가 불분명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3년 만에 다시 구체화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추석 대목을 맞은 화물 운송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승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귀포시에 들어서는 중국 싸널병원인데요. 자본의 실체가 불분명해 과연 외국계 자본이 맞는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중국 싸널병원. 서귀포시 호근동에 500억 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원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병원 실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싸널병원은 중국 최초의 한국 독자병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지난 2002년 한국 자본으로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2009년 중국 자본에게 매각됐지만 조선족 동포가 일부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병원 오픈할 때 법인 대표로해서 참여했던 분인데 나중에 병원이 아마 그쪽에 인계할 때 그쪽에 참여를 계속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한국계 자본인지 중국 자본인지 모호한 상황입니다. 싸널이라는 병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모양인데 왕진신청이라는 병원을 이전에 한국 사람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한국 환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싸널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만 살펴봐도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는 등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 과정에서 싸널병원이 한국계 자본의 우회 투자가 아닌지, 그리고 회사의 자본력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갑자기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과 도민들로 북적이는 바오젠거리 인근의 인도입니다. 곳곳에 거미줄처럼 금이 갔고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곳도 있습니다. 발을 살짝 올려보니 땅이 푹 꺼집니다. 최근 잦은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인근 도로까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보행자들이 잘 모르고 걸었다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두울 때 지나가다 보면 이게 꺼진 줄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제주 시내 또 다른 인도입니다. 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깊이가 1m 60cm가 되는 아래에서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해 언제 더 무너질지 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모래주머니 등으로 구멍 주위에 표시를 해두었을 뿐 별다른 안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안전장치를 해야 안전하겠는데 아직 보니까 좀 위험한데 이게 점점 넓어져서 무너지는 거라 가지고. 최근 비가 많이 온 데다 하수관 파열 등으로 인한 누수 현상 등으로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제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싱크홀인지 아니면은 상부층에서 크레인 작업하면서 압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내 곳곳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만큼 싱크홀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보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낙석 위험으로 용두암 관람로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관람로 상부 절벽 지반이 약화돼 직경 70cm 크기의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부터 관람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관람로에 관리원을 배치하고 낙석 구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 신공항 건설이 자칫 정치 논리에 휘말릴 경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이 2023년쯤엔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항공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의 빠른 성장으로 영남의 항공 수요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로 인해서 약 10년 후에는 공항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이 3년 만에 다시 구체화된 겁니다. 문제는 영남권과 제주 모두 올해 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내년 8월 나오는 용역 결과를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에 반영시키는 추진 일정이 일치합니다. 연간 이용객이 2천만 명인 제주공항의 경우 포화 시기가 2018년으로 김해공항보다 5년 빠릅니다. 하지만 신공항 건설이 자칫 정치적, 지역적 논리로 흐를 경우 제주공항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개발 비교 타당성 조사에서 제주도의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남권은 지자체 5개 지자체가 협의를 거치는 기간이 있지만 제주로서는 일단 공항 기존 공항 확장이든 신공항으로 하든 어느 하나를 빨리 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의 시급상은 제주도나 정부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다 새누리당 시도지사들을 앞세운 영남권의 여론몰이가 거세질 경우 제주의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을 포함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다른 차원에서 제주도 차원의 카지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지노 대책은 건전한 카지노 운영과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감독기구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수익의 지역 환원 방안에는 업체 매출의 고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에이전트 수입의 과세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운항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추석 대목을 맞은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제주와 인천 사이 백길이 끊긴 지 넉 달. 전체 물동량의 8.7%를 차지하던 항로가 막히고 여객선 과적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차들이 2, 3일씩 대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삼천포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데 이어 전남 녹동 항로의 여객선이 오는 29일까지 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일부 업체는 추석 대목인데도 택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류난 해소를 위해 추석 전까지 로로 화물선 2척을 인천과 목포 항로에 취항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로로 화물선은 주로 대형 컨테이너를 싣기 때문에 물류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로선도 실질적으로 화물, 자동화물을 우리가 관점으로 놨을 때 실상 많이 실어 나르지를 못합니다. 왜? 인원을 다 태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욱이 감귤과 신선 채소류는 자동 화물차를 통해 운송되는 만큼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여객선 취항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화물선 투입을 9월 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완화되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여객선을 반드시 취항시킬 수 있도록 해수부와 공동 노력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함께 안전과 관련 없이 강화된 선박 화물 운송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 후보자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은 오는 10월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제주시장 후보자 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원희룡 지사는 내정자를 결정한 뒤 다음 달 초 제주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 시작되는 도의회 정례회가 도정질문과 예결산 심사 등의 일정으로 짜여져 정례회 회기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고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례회가 끝나는 오는 10월 2일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식 제주지검장 직무대리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지검장은 관례상 지검장 직무대리는 별도의 취임식 등을 따로 갖지 않는다며 특별한 행사 없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건 배당을 놓고 고심하던 제주지검은 지검장 직무대리가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늦어도 내일까지 성폭력 전담부서에서 맡을지 학연 친분 등을 피해 담당 검사에게 맡길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도 소방직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일 알선 측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광주고검에 보내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과정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제보를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9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53%, 지난해 12월보다는 5.1%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5.56% 올랐고 서귀포시는 8,700만 원으로 1.123% 상승했습니다. 한편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도 1억 1천만 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8.06% 올랐습니다. 제일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모금 특별 생방송 이젠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가 내일 저녁 6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제주 MBC와 제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생방송에서 모금된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일제주인 1세대의 생활비와 고향 방문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성금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내일 저녁 6시 20분까지 제주 MBC 공개홀로 방문하시거나 농협 계좌 또는 ARS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뭘 들고 있는 건가요?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일었던 모 사학재단에서 채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모 사학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교사 채용 시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사관리 허술과 시설공사 부실 진행 등이 밝혀져 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지난 5월 이 재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에서 발주한 공사대금 458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업체에서 신청한 공사대금 준공검사 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줄이고 대금 지급 기한도 7일에서 3일로 단축합니다. 또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장비 대금과 노임을 개별적으로 직접 입금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추석 연휴인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남수각과 병문천, 신제주 로터리 등 18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